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헬리콥터맘 또 잔디깎기맘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처럼 이 헬리콥터맘은 자녀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는 부모를 말하고요. 이 잔디깎기맘은 자녀의 앞길에 그 어떤 걸림돌도 없게끔 아이의 갈 길을 미리 다 정돈해주는 그런 부모를 말하는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잔디깎기맘. 미국의 명문 대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자살을 하면서 상당 부분 그 원인이 그 책임이 잔디깎기 부모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자녀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너무 지나칠 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성장하면서 좌절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걸 가장 큰 원인으로 삼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집이든 유복한 집이든 아이에게 반드시 결핍을 가르친다고 해요.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일부러라도 성장기 동안 크고 작은 시련을 겪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남다른 무기를 갖게 하는 거죠. 자녀들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5가지 법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지 없는 봉투,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해서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제임스 다이슨은 직원들에게 실수하게 하면 일을 더욱 빨리 배운다면서 오히려 실패를 장려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엔지니어 과학자의 삶에 실패는 늘 따라다닌다. 오히려 성공이 드물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의 실패왕을 뽑는 회사도 있어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질책하고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혼다이즘이라는 독특한 경영 문화를 잃은 혼다 자동차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의 말인데요. 실제로 혼다는 해마다 올해의 실패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실패를 한 직원을 뽑아서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하는 사례가 실제적으로 아주 많기 때문이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다른 길, 더 좋은 길이 열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실수나 실패, 좌절을 겪을 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실수는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개인이나 사회, 이렇게 기업에서도 실수보다 오히려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잖아요. 기업이나 유태인 가정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실제 경험,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통해서 성장한 경험이 있잖아요. 실제로 다른 누구의 이야기보다 엄마 아빠의 생생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직접 들려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일매일 경쟁이죠. 오죽하면 삶은 전쟁터란 말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바로 경쟁. 페어플레이와 협동의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경쟁은 이기심과는 다르죠. 어릴 때부터 진정한 승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 중 하나일 텐데요. 당연히 경쟁에 참여하는 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정신을 심어주지만 또 경쟁이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것. 또 그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승패 여부에 따라 그 원인을 살피고 받아들이면서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 승자는 패자를 배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고 이렇게 다 함께 어우러지는 협동 정신을 심어줘야겠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승자가 되는 날에는 우월감에 또 패자가 되는 날에는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정말로 동전의 양면일 뿐 그 뿌리는 하나인 것으로 보는데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2가지 요소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꼽았어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특성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데요. 이 열등감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무력감을 느끼고 쉽게 상처받으면서 피해의식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우월감이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탁월한 특성이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개인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열등감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데요. 이 우월감을 가지면 교만과 허세,
또 특권의식이 자리 잡아서 주위 사람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우월감은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긴 감정은 또다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승자가 되었을 때는 적절한 축하, 너무 지나치지 않은 축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너무나도 귀하겠지만 귀한 자녀일수록 더욱더 아이들로 하여금 지나친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월감은 경쟁에서 지게 되는 날에는 동전의 양면이 뒤집어지듯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러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따로따로 떼어놓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그때그때 남과 비교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뒤집어질 뿐이지 결국 그 근원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느끼는 성취감, 자긍심이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은 그런 우월감은 아니어야 되겠죠? 살다 보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죠. 열심히 건강을 챙겨도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지 못하는 게 있을 텐데요.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도 않고 또 축소하지도 않고 그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로 인한 실망감, 절망감, 그 아픔까지 겪어내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 좌절감이 너무 깊어져서 지나친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미리미리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할 텐데요. 죽을 만큼 애를 쓰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언제나 결과가 다 좋을 순 없다는 것. 씁쓸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또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예방주사 놓듯이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만 의존하는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심적으로도 겪을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너는 그 또한 잘 겪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부모의 믿음은 막강한 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의 힘,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회복 탄력성의 진짜 비밀, 원천이 되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 편,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 맨 마지막 과정까지 그 길을 잘 지나올 수 있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래도 역시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진정성. 우리 어른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나의 잘못이나 수치심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진정성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는 아이, 또 사과할 수 있는 아이, 사과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아이, 또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아이, 조금 늦더라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먼저 자녀 앞에서 진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는 되어줄 순 없지만 정직한 부모는 되어줄 수 있거든요. 자녀에게 실수한 것들, 상처 준 것들, 미안한 것들, 그것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겠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
세상은 그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실수를 오히려 재기의 발판으로 삼게 되는 놀라운 일 또한 바로 진정성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는데요. 꼭 씨앗을 심듯이 잘 심어 놓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엄마 또 아빠랑 의논하자는 얘기.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참 당연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꽤 많은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부모님께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혹시 어린 시절부터 너무 오랫동안 쌓여서 막혀버린 그런 관계의 벽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그 벽을 허물기는 어렵거든요. 한 사람의 정신 건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라도 다시금 부모님의 진심을 전해주세요. 그 어떤 일에도 설사 너가 잘못을 했더라도 엄마는 또 아빠는 언제나 너 편이라는 말. 너가 혹시 아주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너 편이라는 말.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말을 영원히 꼭꼭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